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와 평창, 횡성과 영월, 태백 정선과 강원 중남부 산지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하루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빗길 교통사고 등 비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들이 병원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역시 그나마 부족했던 야간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부모님들이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3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명기 씨. 최근 일요일 저녁 아이가 구토와 설사가 심해져 탈수 증세까지 나타나자 강릉의 대형 병원 응급실 2곳을 찾았지만 진료를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또 춘천까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애가 괜찮아질는지도 모르겠고 야 큰일 났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심해지면은 어디까지 심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전공의 이탈 사태 이전에도 야간의 소아응급실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야간 소아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대형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동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은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6명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1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90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15% 수준인 14명뿐이라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119 구급대는 소아응급 환자를 싣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이나 원주의 대형 병원까지 다녀야 합니다. 저희도 빨리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병원을 두고도 갈 수 없는 게 저희도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보호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게 파업 참여 교수가 없는 강릉 아산병원조차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외과 일부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개장 3주차를 맞이한 강원도 동해안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한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간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10만 9,7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피서객은 34만 7천 명을 넘어 지난해와 비교해 37.8% 늘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동해와 삼척 지역의 해수욕장, 12일에는 양양과 고성 지역의 해수욕장이 개장해 이번 주부터 피서 절정기에 들어갑니다. 강변 풍경이 좋은 평창의 한 마을이 갑자기 높은 옹벽에 갇혔습니다. 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 공사를 하는 건데요. 높이가 1.2m가 넘는 옹벽에 가로막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성 기자입니다. 강변을 따라 하얗게 장벽이 늘어섰습니다. 1.2m 높이의 옹벽이 마을과 강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이 1.2m가 체감상 높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키를 가진 성인 남성의 가슴까지 오는 높이입니다. 옹벽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가면 아예 시야가 막혀버립니다. 지난해부터 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1.4km 구간에서 하고 있는 제방 공사인데 강변을 끼고 사는 주민들은 높은 옹벽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마을 주변에는 펜션 단지가 여럿 있는데 이쪽에 그 손님들이 전부 끊겨가지고 영업 활동이 전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변의 좋은 풍광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던 곳들이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마을의 장점이 사라져 집가마저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주민공청회 이후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공사가 이관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방 둥마루를 그냥 5m 그 포장하고 그걸로 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제방 공사가 되어서
환경청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는데 지난 2021년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 자연 모습 그대로 흙을 쌓는 방식이지만 사유지를 수용해 만들어야 하는 제방과 현재 상태에서 옹벽을 세우는 제방 두 가지 가운데 주민들이 옹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청은 100년 강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홍수 위험이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하면서도 준설 등 강폭을 넓혀 옹벽을 낮추는 방법을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한편 주민 의견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농촌 지자체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무단 이탈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군이 브로커 없이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박민상 기자입니다. 한 브로커는 계절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숙식비를 뗀 약 16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하지만 브로커의 개입이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착취로, 농가는 근로자 무단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의 차별화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큰 차별점은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외국의 해당 지자체와 직접 인력 선출과 송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도 높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 벌은 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농가주도 만족을 하고 근로자도 만족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로자 선발 권한도 농가로 이전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선발되기 위해 브로커에게 큰 돈을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는 농가 추천으로 다시 입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근절되면서 농가와 계절 근로자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을 약속을 군에서 해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Masaya ma'am kasi malaking tulong yung buong sweldo namin. Then nakakapagtrabaho na kami ng 거창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시행 이후 농가의 계절 근로자 수요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했고 반대로 무단 이탈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브로커 없는 거창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고령화된 농촌의 만성적 문제인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값이 올랐습니다. 그제 기준 강원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3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25원 올랐고 전국 평균 휘발유값보다 5원 비쌌습니다. 리터당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25원 오른 1,541원을 기록했고 전국 평균 경유값보다 10원가량 높았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경영 안정자금 800억 원을 공급합니다. 강원도에서 보증 지원 업체에 대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2%의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이나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일까지 주택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춘천 만천리에 들어서는 아테라 에듀파크로 기관 추천 대상은 모두 9세대입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오늘 개청 1주년을 맞아 김진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총괄기획관실과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일실 3국 체제로 운영되면서 영동 지역의 현안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원산업과를 폐광지역 지원과와 대체산업 육성과로 나눠 폐광지역의 육성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어린이 참여 예산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민 참여 예산 교육으로 올해 2학기부터 늘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재정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참여 예산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펼쳐진 강원 춘천 2024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어제 일주일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일주일간 38개 나라 889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했고 총 18,500여 명의 관람객이 춘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 이어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영월군이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를 오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영월읍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걸음수를 쌓고 강원도 캐릭터인 강원이와 특별히를 잡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챌린지입니다.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200마일리지, 캐릭터를 잡으면 각각 50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고 총 600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강원 상품권 5,000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